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제 헐크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예. 네. 기분 좋은 금요일 하실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아니 과학 이야기 재밌어요. 예. 네. 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수학 과학 쪽으로는 네.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네. 들려드려야 돼요,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 헐크 얘기 예. 네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금 한 게 이제 의료기구 방사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우주에서 예. 네, 우주로 나가면은 4개월에 한 100mSv 정도의 방사선을 받습니다. 음흠. 요게 이 방사선을 꽤 많이 받는 CT 촬영보다 한 10배가 되는 양이거든요. 10배. 네, 꽤 많이 받죠. 예. 근데 그 마블 히어로물 중에 판타스틱 4를 보면은 과학자랑 자기 친구, 여자친구 동생 이렇게 넷이서 우주로 나갔다가 우주 방사선 맞고 히어로가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일본의 발생 생물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으로는 못하니까 네. 그 쥐의 정자를 우주로 가져가서 장기간 보관하다가 이제 수정을 해본 거죠. 예. 네, 그랬더니 이 냉동 건조된 쥐의 정자 앰플을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이제 이거를 9개월, 2년, 6년 이렇게 우주에 올라간 지 기간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지구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갖고 온 거 있고 2년 만에 6년 만에 갖고 온 게 있는데 수정을 시켰더니 168마리의 이 쥐의 새끼들이 아무 결함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예. 네. 그리고 이 새끼들이 교배해서 난 그 새끼 손주들도 예. 아무 문제 없이 건강했다. 이 연구를 왜 했을까요? 초능력 생기는. 네, 이게 그 영화 혹시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예. 네, 거기 보면은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방법을 찾다가 예. 실패하면 플랜 B가 있었죠. 예. 네, 그게 이제 수정란을 가져가서 이제 이거를 대신 우주선에 싣고 가가지고 이걸로 이제 인류 문명을 계속 이어나가자. 예. 이런 계획이었는데 미래의 인류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동물, 식물들도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적인 다양성 때문에. 예. 근데 실제로 코끼리, 사슴 이런 친구들을 이제 싣고 가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얘네들을 생식 세포 상태로 이동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주 방사성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주하는 계획에 사용될지 모르는 연구였다. 문제는 없다 그러면.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 네, 일단 쥐는. 예. 네. 근데 쥐를 실험으로 해서 정자를 얼려서 괜찮다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람이 그 우주로 나갔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가면 바로 피폭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 없이 가면 당연히 피폭되는데. 그쵸? 네. 근데 사실 사람 같은 경우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까운 데에 우리가 이주할 만한 행성은 잘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세대가 가긴 좀 힘들다. 최근에 영화 보이저스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 키운 아이들이 자라서 낳은 아이들이 이제 결국 그 행성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하. 알파 센타우리 근처에 있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공식적으로는 우주에서 이런 그 자손을 탄생시키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나온 게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나사에서 우주인을 보낼 때 부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좀 실험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추측은 있죠. 근데 다음 세대까지 걸려서 먼 길을 떠나지 말고 네. 화성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화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가질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살기 좋은 별은 아닙니다. 달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달? 예. 달도 괜찮은데 네. 거기도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은 좀 아닙니다. 아니 만들어야지 구조물을 인공 구조물을.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화성에다가 이제 MIT가 목시라는 장비를 넣어서 예. 화성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산소로 바꿔주는 장치를 넣어서 이제 산소를 많이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하고. 예. 근데 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중력이 너무 약해서 아하. 대기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달이. 예. 그럼 결국 대기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예. 사실 쉽지 않죠. 달의 뒷면
달의 뒷면 예. 예, 다 찍었습니다 위성으로. 아, 다 찍었습니까? 네,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 없고 토끼 없어요? 토끼는 양면 다 없어요. 아, 없군요. 네.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이 없다 뭐 그러면서 달 착륙도 사실은 허위다 뭐 그런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음모론 있죠. 예. 네. 지금 그 음모론은 뭐 어떻게 미국에서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모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꽤 많은 지성인들도 또 그럴싸하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거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달에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달 착륙했잖아요, 예. 암스트롱이. 예. 근데 그 뒤로 몇 번 갔는지 아세요? 그 뒤로 안 갔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폴로 11호 갔다 오고 그 뒤로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하는데 예. 11호 가고 12호 가고 13호 가다가 고장나서 기원에 생환을 했어요. 예. 이 생환한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라 영화로도 나왔고 14호도 가고 15호도 가고 16호도 가고 아무튼 꽤 많이 갔고 마지막에는 이제 냉전을 좀 소련하고 같이 냉전을 좀 불식시키려고 약간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달로 갈 걸 계획을 좀 변경해가지고 네, 아무튼 굉장히 여러 번 갔고 갔다 온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착륙한 분들도 꽤 많고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정보가 없었네요, 그러면. 네, 찾아보면 있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음모론이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건 뭡니까? 다음은 이제 인간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공룡을 멸망시킨 대재앙이 온다. 아, 공룡합시다, 공룡. 공룡 갈까요? 공룡. 아, 다행입니다. 왜냐면 뇌가 좀 길 것 같아요. 네. 네.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게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행성 충돌설. 와, 기가 막힙니다. 화산 폭발설. 기가 막힙니다. 빙하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첫 번째 말씀하신 소행성 충돌. 예.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이건 뭐 그 우리 아들이 보는 네. 그 만화에 나와요. 그래요? 네. 굉장히 교육적인. 네. 해성 충돌설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래요? 계속 네. 보고 있으면 따라 부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직경 10km 넘는 소행성 충돌이었던 연구 결과가 1980년에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됐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되냐고. 근데 91년 나사에서 그 소행성이 떨어진 위치까지 밝혀냅니다. 네, 이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지름 180km짜리 칙슬루브 충돌구라는 게 있는데 예. 네, 결국 소행성 때문에 공룡이 멸종에 맞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1999년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이 또 등장합니다. 언제요? 99년에 등장했어요. 99년에 충돌한 게 아니라 99년에 이제 다 나타났어. 관측이 됐어요. 예,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 네, 이게 이제 소행성 베누라는 소행성인데 무게가 이제 1억 4천만 톤이고 지름이 500m 정도 돼요. 500m. 네, 근데 칙슬루브에 떨어져서 공룡 멸종시킨 소행성 같은 경우에 크기가 10에서 80km, 질량이 1조에서 400조 톤 정도라서 사실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약한 느낌이긴 한데 충돌 확률이 무려 2,700분의 1. 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로또 같은 경우도 뭐 수백만 분의 1 뭐 이런데 2,700분의 1? 근데 뭐 오늘 제가 백신 접종했는데 예. 의사분도 예. 그 부작용 생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부작용 생길 확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부작용 안 생기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런데 추가로 나사가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 추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게 확률이 사실 1,750분의 1이더라고요. 더 위험해졌네요. 더 높아졌어요. 예. 0.057%.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충돌하면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현재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 비슷한 주제를 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있죠. 그래가지고 핵폭탄 실어서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네. 재밌는 건 많아요. 사실은 그 과학자들이 공모전 같은 걸 한 적 있어요. 네. 멀리서 천체가 날아올 때, 소행성 같은 거 날아올 때 이거를 우리가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1위를 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있어서 뭐 핵폭탄을 쏜다, 레이저를 쏜다, 뭐 레이저로 맞추면 이제 얼음이 녹아서 질량이 또 낮아지니까 적어지니까 이제 뭐 방향이 틀어진다 이런 건데 1위를 한 아이디어가 하얀색 페인트로 가득 찬 페인트통 위성을 발사해서 걔를 그 소행성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색 페인트가 쫙 퍼지면서 얘 표면의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게 이제 알베도를 바꿔서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알베도 바뀌니까. 그래서 얘가 미세하게 근처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얘가 반사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바꾼다. 에너지를 뭐 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1위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뭐 부딪힐 것 같진 않긴 합니다. 뭐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혹시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뭐 미리 뭐 말씀하신 핵폭탄을 쏜다던가 아니면은 무인 우주선을 세게 충돌시켜서 경로를 조금만 바꿔도 멀리 있을 때 조금만 바뀌어도 이제 크게 바뀌거든요. 예. 그런 대안들을 내고 있고, 근데 이게 그 0.057%가 그 2300년까지 충돌할 확률이에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날도 나왔습니다. 언제 충돌할 것이냐? 예. 이게 2182년 9월 24일. 2182년. 예.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는 괜찮고. 예. 아직 먼 미래의 일이군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미 죽고 나서 그러지 않을까. 예. 근데 뭐, 네. 이거는 뭐 과학 이야기는 아니고 뭐 정치나 도덕적으로 그 리더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네네네. 그래서 과거 공룡이 멸종된 것처럼 인류가 멸종될 확률이 높다. 아니 높은 게 아니야. 멸종이야. 100%. 100%. 아. 이거를 한 달 전에 알았어. 아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 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느냐? 알리지 말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알리면 굉장히 한 달 동안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막 범죄도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시원하게 다 알리고 정말 꿈과 모험의 나라로 떠나느냐. 꿈과 모험의 뭐 어디 있을 꿈과 모험의 나라가. 아니, 모든 게 알려지면 이제 꿈과 모험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정말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다가 그냥 끝나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꿈과 모험의 나라로 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너무 일상으로 가다가 이 인생을 마친다는 건 이 인류가 모든 인류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평소에 하고 싶은 걸 한 달이라도 해볼 수 있게. 평소에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여러 가지 있죠. 뭐 학교를 세운다던가. 굉장히 정말 새로운 천재들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낸다던가. 한 달 안에. 저는 꼴 보기 싫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좋네요. 하루 정해갖고 괜히 법적으로 문제 없게 만드는. 아니 뭐 어차피 한 달 뒤면 뭐 다들 그런데 뭐 법적 뭐 맞을 분도 그냥 때리라고 할 것 같아. 한 달 뒤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 있는 것이네요. 계속 있고 이거를 이제 계속 감시하고 있는 기관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 있고요. 사실 2029년에 굉장히 가깝게 지구를 지나 지구 뺨을 스쳐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유성. 네네네. 그런 건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타서 없어지는 겁니까? 재밌는 게 어제 이제 유성우가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 있었는데 유성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유성 별똥별들이 지구로 들어서 타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미 지구에 굉장히 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많이 뿌려져 있는 부스러기들이요. 이걸 지구가 쓸고 가는 겁니다. 좀 반대죠. 그러니까 과자를 입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바닥에 과자를 뿌려놓고 입으로 쓸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성이 비처럼 되는 데서 유성우라고 하거든요. 실제로는 뭐 약간 유성 직선 느낌이에요. 찍하고 없어져가지고 아쉽지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퇴근길 과학감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